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매물은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약 2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비 증가로 국내 건설사의 수주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며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을 3만 3천 가구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22% 늘어난 규모로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물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이 연소득을 따져서 내가 그래도 중산층이야, 그리고 나는 좀 상류층에 속하네 라고 어렴풋이 좀 짐작을 하실 텐데 최근에 한 연구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중산층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또 상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조사한 건데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월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가져가는 가구도 우리는 아직 중산층이야 아니면 하층이야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고 있지만 그동안 이 과거보다 소득이 일부 줄어들어서 자학을 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쓸쓸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벌고도 내가 하층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요즘 세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과연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부동산에서는 어떤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 좋은,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한 열흘째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에 그 인트로 뉴스에서 잠깐 보셨듯이 부동산은 어떤 주기가 있거든요. 가격이 좀 매매 가격이 하락하다 싶으면 다시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또 전세 가격이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매매가가 뜨게 되는 이런 주기를 순환 주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부동산에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시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찾아오고 또 반드시 잡으실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요. 그런 부동산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또 이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아주 유익한 정보되는 상담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하셔서 궁금증 많이 해소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서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제나 그 등락이 크지 않고 그리고 그 흐름이 일정하기 때문이겠지요. 떨어지면 다시 오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 잘 시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주시해 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야기 채워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기 공릉 이동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상담 좀 신청했어요. 네, 공릉 이동에 지금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계실까요? 네. 어떤 부동산 가지고 계세요?
거기 화랑타운이라고요. 네. 거기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우방이라고 있어요. 네. 두 개를 좀 궁금해서요. 어떤 매도를 좀 해야 아.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향후 좀 궁금해 갖고요. 네. 이거 두 개 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럼 네.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거주는 다른 데서 하고요. 아, 그럼 이건 두 지금 개 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냥 처음에 분양받은 건데 지금 월세 받고 있어요. 아, 네. 분양받아서 지금 좀 쭉 길게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네. 건데 어쨌든 네. 거주 안 하시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노원구 공릉 이동의 화랑타운 그리고 우방 아파트 이거를 네. 좀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매도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네. 공릉동에 화랑타운 갖고 계신다고요? 네. 요거랑 또 아파트 두 개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네, 그 위에 또 우방이라고 있어요. 네. 원자력병원 바로 그 맞은편에요. 우방 아파트하고 화랑타운 아파트하고 네. 요거를 각각 이제 두 채를 그러니까 한 채씩 네. 해서 두 채를 갖고 계시네요. 네. 보유하신 지는 꽤 되셨어요? 네, 그 하랑타운은 처음 입주서부터 저희가 갖고 있던 거고요. 네. 저 그 우방은 한 네이번 지가 한 8, 9년 돼 가요. 네. 꽤 오래 갖고 계셨네요. 지금 거주는 딴 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월세를 받고 있어요. 두 아파트 모두요? 네. 네. 근데 월세가 네. 두 개에서 한 지금 많이 최고점으로 받아야 한 250 나오는데 네. 제가 그걸로 좀 생활에 좀 보탬을 좀 그걸로 생활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그렇게 월세를 받아야 오를지 이거를 매매해가지고 딴 데로 조금 좋은 데로 갈아타야 오를지 네. 좀 고민이 돼서요. 화랑타운 같은 경우 지금 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죠? 5천네요. 5천. 네. 5천이면 월세가 뭐 한 150 나옵니까? 지금은 시가가 지금 시세는 한 150에서 160 나오나 봐요. 네. 근데 저희는 한 6년 전에 나가지고 네. 그냥 126만 원 받고 있어요. 네, 126만 원. 네. 우방 아파트 조건은 어떻게 되죠? 그것도 그냥 안 올리고 8년 전 시세로 네. 그냥 5천에 80이요. 5천에 80. 네. 그러면은 합치면 20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나오는 거네요. 네. 두 아파트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을 환산해 보면 한 뭐 7억 후반, 8억, 우방 아파트가 한 6억 중후반 정도 되니까 네.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증금 제한다고 하면 수익률 자체가 네. 한 2% 중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작아요. 네. 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좀 수익,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놨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네. 계속해서 갱신만 해오는 상황이신데 네. 일단 이 지역을 조금 이제 네. 아파트를 보시기 전에 지역적인 가치를 먼저 좀 보셔야 네. 되는데 네. 일단 현재랑 미래를 좀 나눠서 볼게요. 네. 자, 현재 보면 네. 지금 이 화랑타운 아파트건 우방 아파트건 네. 이 노원구 공릉동이라고 하는 게 왼쪽으로 보면 이제 동대문구가 있고 또 좌측 하단으로 성북구가 있고 네. 바로 밑에는 중랑구 이렇게 이제 중첩되는 곳에 노원구에서는 가장 하단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 예. 이 지역 자체는 예.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여기는 투자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아. 투자 예. 지역이 아니고 그냥 네. 실거주 지역이에요. 예. 그 소리는 뭐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예. 투자하는 곳이 아닌 실거주 지역 위주로 돌아가는 곳에 네. 투자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시는 거야. 아, 예. 그래서 수익률이 요렇게뿐이 나오질 않는 거고. 예. 이 수익률을 커버해 주려고 한다면 아파트 네. 가격들이 다만 뭐 얼마씩이라도 몇 천씩 꾸준히 올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화랑타운 같은 경우는 한 9억 6천, 9억 5천 정도, 9억 중후반까지 찍었다가 네. 가격이 훅 빠졌다가 지금 이제 뭐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방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뭐 서울 포함해서 대부분 지역이 21년도에 예. 21년도에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시간이 간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 수익률로 봤을 때도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위주의 지역에 투자로 갖고 있어서 조금 안 어울리는 매칭이 돼 갖고 그런 거고요. 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장래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예. 장래성을 따져 본다라고 해도 사실은 21년도에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 뭐 우방 아파트가 됐건 화랑타운 아파트가 됐건 예. 21년도에 이 최고 가격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 1억 5천, 한 1억 8천 정도가 올라가 줘야 이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1년도에 최고가를 찍었던 그런 주변 상황들이 예. 뭐 코로나다 이래갖고 역대 뭐 팬데믹이라고 해서 진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돈을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엄청 돈을 풀었던 거거든요. 그런 호시절이 다시 올까? 또 다른 질병이 창궐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유동성을 그냥 들이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아파트 지금을 본다라기보다는 이 아파트를 우방이나 화랑타운을 내가 보유해서 더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잘 되면 21년도의 금액인 9억 중반을 찍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로 올라봐야 그 가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세가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월세 두 채 합쳐갖고 뭐 2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지금 계약을 해갖고 2년을 더 보유한다라고 하면 2,400만 원씩 두 개 2년이니까 4,800만 원 벌게 되는 거거든요, 수익으로.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들 2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두 채를 갖고 있으면서 4,800만 원 오르는 건 사실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가 상승 비율로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시청자님께서 이 월세 수익을 가지고 또 이제 생활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상담이 되고는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차치하고 아파트에 대한 관점만을 봤을 때는요. 장래성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나가게 되면 21년에 가처럼 그 최고가 찍었던 그런 호시절이 경제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는 힘드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재건축인데 우방은 사실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뭐 기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뭐 연식도 좀 그렇게 아직은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방은. 그러면 화랑타운 하나 기대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170%가 조금 안 되는 용적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기대심을 갖고 있으실 텐데 이 지역이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육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들이. 그래서 15층 이상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쪽에 태릉 효성 해링턴 플리스 있잖아요. 옛날에 태릉 현대 재건축한 거. 얘네들 같은 경우는 25층까지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보면은 우리도 잘 풀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 주변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얘네들도 태릉 현대도 재건축할 때 지금은 1,300세대 정도의 대규모 세대지만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얘네들도 애초에 사업성 검토할 때는 900세대 정도로 해갖고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 안에 거의 그 전체 아파트 단지 내에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게 이제 고급 빌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빌라촌이. 그분들이 많이 손해를 봤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뭐 서울시하고 어떻게 풀었는지는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굉장히 뭐 이제 밀당을 많이 해서 뭐 임대도 뽑고 기부 체납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고도 제한을 좀 풀어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지 지분에 대한 여유가 굉장히 크고 뭔가 내가 기부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 우리 화랑타운 같은 경우는 그러기에는 여의치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시점에서
예. 한 번쯤 시청자님이 이제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금이 오르는 상황이고 매매금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매매가 자체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처럼 이제 실거주 위주의 아파트들이 가격에 그 뭐라고 할까요? 가격의 저지력이 더 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오를 때 투자성이 높아갖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빠질 때도 얼마 빠질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 방어력이 좋다고 해. 실거주 위주의 지역은. 네. 그런데 우리보다 상급지들은 당연히 투자 수요들도 더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급지로 이번 경우에 예. 한 번쯤은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 본 게 별로 적고 다른 데 상급지들은 손해를 더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의 예.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우리 아파트들보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것도 맞으실 것 같아. 그러면요. 그럼 아래쪽에 어느 네. 지역을 가셔야 되냐면 아래쪽에 보면 성동구 있잖아요. 네네네. 성동구 내지는 광진구. 네. 그렇지 않으면 서쪽으로 가갖고 영등포구. 예. 그다음에 마포구 뭐 이런 쪽들이 있는데 예.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나서 뭐 특별히 융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상승적인 그 뭐죠? 그러니까 가격에 그냥 수평 이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 예. 그러면서 임대가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가가 높은 비율을 형성하고 있는 게 성동구하고 영등포구예요. 아. 그러니까 월세의 비율이 월세가 대부분 잘 나가는 지역. 마포라든가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 좀 잘 나가는 지역이고. 아. 그러니까 같은 임대라도 전세가 더 강한 지역, 뭐 월세가 좀 강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 월에.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성동구 내지는 영등포구 쪽에 예.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동구보다는 영등포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예.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전체적인 가격 자체가 성동구보다는 영등포구가 조금 더 싸니까 아. 평균 가격이. 예. 그러면서 앞으로 영등포 쪽에는 일자리들도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단기적인 월세 임대를 원하시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도 좀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예. 수평 이동하면서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뭐 그렇게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그렇게 월세 수익 하나 하고 뭐 그때 해서 또 여윳돈이 조금 남는다 하면 다른 어떤 뭐 재개발지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차 후에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저기 네. 성동구의 그 한강변 쪽으로 네네. 그 빌라 그런 거는 매입하면 어떨까요? 성동구의 한강변 쪽이라고 하면 지금 성수 재개발구역? 예, 그쪽 이제 성수 앞으로 재개발구역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7억 정도 근데 월세가 안 나오잖아. 아니 저기 7억에 월세 한 200 정도 나온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성동구에 그런 물건이 있대요? 글쎄 보진 않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기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일단은 예, 예. 오늘 전화하셨으니까 네네. 일단은 큰 어떤 줄기 자체는 한 네. 번쯤 이 기회에 갈아타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예. 좀 이게 그것 큰 때문에 줄기야. 예. 그러면서 그 성동구 지금 말씀하신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진짜 그 월세가 수익이 그만큼 따라준다라고 하면 그거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누구 말 듣지 말고 네. 내가 직접 내 발품 팔아서 한번 가셔. 아, 예. 가셔갖고 그 물건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1대1 네. 상담해서 저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또 찍어드릴게. 아, 그래요? 네네. 예. 아유, 요렇게 예, 너무, 다음 분 기다리시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은 실거주가 좀 좋은 지역이다. 투자 목적으로는 갈아타기 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매도된 후에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 전화 연결이 좀 끊긴 것 같아요. 매끄럽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안내 드릴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 그것도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저희는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친정 엄마가 포레아임 아파트를 네. 매매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공공 분양으로 해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집인데 포레아임 쪽으로 저희가 이제 네. 가려고 해요.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 중이고 있거든요. 시흥시에서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집이 지금 저 시흥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하락이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집을 매매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5년 후에 막 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내 집 마련하지 않고 좀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아니 임대로 저는 안 하고요. 이제 전세로 저는 있는데 전세 거주하다가 친정엄- 이제 네. 친정엄마 거주하시는 근처로 좀 네, 내 집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이제 5년 정도 거주를 생각하니까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여기가 조금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네. 단지가 네 단지밖에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단지를 사라고 그랬는데 네 단지밖에 아니어서 아니면은 이 집을 친정엄마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친정 어머님께 거주하고 계시는 시흥의 포레아임 아파트로 나도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친정 어머님 집까지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가느냐 한번 네네. 시흥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포레아임 아파트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포레아임 아파트가 2016년도부터 이제 입주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네네. 우리 아파트 자체가 네.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뭐 지금 한 거의 8년, 9년 차 접어드는데 네. 우리 아파트 거래를 한번 보셨어요? 거래를 한번 거래- 분석해 보면 네. 최근 몇 년 동안 매매 거래가 없어요. 네. 매매 거래가 없고 90% 이상이 월세 거래야, 월세. 올세예요? 네. 이 소리가 뭐냐면 네. 자산 증식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세력보다 네. 잠깐 이용하고 이용 가치 끝나면 과감히 떠나리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와중에 나는 지금 매수를 고민한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매수 반대. 반대. 네. 진짜 혹시나 매수하려고 해도 5년 뒤에 매수. 5년 후에. 네, 왜 그런 거 하니? 네. 이 거래량의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이 목감 지구가 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저쪽에 광명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광명이고 이쪽에 보면 이제 시흥 하중 지구라고 해서 또 공공주택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왼쪽에는 또 시흥 장현 지구가 있어. 네. 여기 아래쪽에는 엄청 큰 안산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주변에 온통 그 대규모 군락촌으로 둘러싸져 있는 곳에 섬처럼 이렇게 등대처럼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택지 지구로 해서. 네네네네. 확장성 자체가 적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네네. 보면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네.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 아파트에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역세권이라고 볼 수.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쟁쟁한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더해서 바로 턱 밑에 내 턱 밑에 네. 엄청 아주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조금 곤혹스러운 게 생겨버려요. 여기 안산 장상지구라고 네. 여기에 3기 신도시가 이제 생기거든요. 네네. 얘네들이 무려 1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네. 15,000가구가 얘네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부지가 조성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소리는 뭐냐면 공공아파트가 50%가 들어가. 아, 네. 그 소리가 뭐냐면 반값 아파트라는 소리예요. 아, 네네. 나보다 훨씬 싼 아파트들이 15,000세대가 완전 신도시로 해서 꾸며지면서 얘도 신안산선이 통과해줘. 아,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쪽에 있는 그 수요자가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그나마 얼마 없는 수요자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엄청 신축으로 많은 세대수가 공급이 되니까 추후에는 전세금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2년, 3년이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8년 입주거든요. 네. 그러면 28년에 15,000가구가 바로 내 턱 밑에 한 정거장 차이예요. 목감에서 이 신안산선 네. 정거장으로 따지면 네네. 한 정거장 거리에 신축 아파트 15,000세대가 반값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야. 아, 네네. 그러면 당연히 전세입자들도 이쪽으로 하겠죠. 몰리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분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결론 드리면 네. 저는 여기에 뭐 어머니도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어머님은 네. 어머님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네, 저희랑 같이 가고 싶어 해서 이 집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번 기회에 매도하세요. 아, 팔아요? 파시라니까 상황이 안 좋다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시면 계실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요. 점점. 네네네. 아, 네. 그래서 제가 매수하려고 하면 5년 뒤에나 매수하라고 하는 게 아, 네. 28년도에 안산 장상지구가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3년 뒤거든요. 네네. 뭐 28년이면 4년 뒤가 되겠네. 거기면서 한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공급량 해소가 되면서 네. 금액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지금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살려면 그러면 그때 사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엄마랑 같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이 근처에서는? 그 뭐 금액이 얼마인지 뭐 가족 관계가 어떤지 그런 것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네, 엄마는 이제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사시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 이제 4명. 네. 뒤에 분들 계속 기다리시니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포레하임을 매수해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었잖아요. 네네. 일단 여기는 저는 과감하게 매수 포기하시고 다른 쪽을 선택하시라는 걸로 오늘 상담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또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끊고 나서 다시 다음에 한번 전화를 주시던지 아니면 뭐 네네. 1대1 상담하셔서 한번 또 디테일하게 상담 나눠 보시든지 아니면 어머님하고도 일단 또 상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저랑 방송이 끝나면 네. 그런 얘기들을 가족 간에 한번 얘기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고민하셨던 아파트 매수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아파트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회의 한번 해보시고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지 또 좋은 지역도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수원에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저기 인천으로 네, 신정 쪽으로 좀 이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쪽이 이제 청학역이라고 이제 예정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쪽이나 아니면 시청 쪽이나 좀 분위기나 이런 쪽 매도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수원에 지금 전세 살다가 인천에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말씀 주셨고 예. 지하철 예정지 어디를 말씀 주셨죠? 청학역이요? 청안역, 청학. 청학역. 청학역 근처 그리고 시청 네. 근처를 말씀 주셨는데 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세요? 4억 초반이요. 4억 초반으로 어떻게 네. 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 내 집 네. 마련을 해도 좋은 시기일지 한번 인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학역 근처로 뭐 보신 아파트 있으세요? 성우 아파트라고 청학동의 삼용 성우 아파트요? 아파트랑 서해랑 이거 세 개를 뭐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청학동 삼용, 성호, 서해 통합으로 해서 예. 네. 여기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수 고민을 하시는 거고. 예, 예. 네. 이쪽 지역은 이제 아예 이제 이사를 하셔서 이쪽에 이제 생활권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일단 결론부터 드리면 네. 이 청학동에 인천 청학동의 아파트가 일단 네. 인천 자체가 일단 공급량의 몸살을 좀 앓았었잖아요. 네. 연수구 자체도 아직도 내년까지도 초과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청학동이 속해 있는 연수구 자체가. 네. 그러면서 우리 집 근처로도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의 미래를 성우 아파트의 미래를 좀 그 예단을 해 보려고 하면 실제 얘보다 먼저 앞선 길을 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송도역 있잖아요. 예, 예, 예. 송도역 바로 앞에 있는 네. 요 아파트 이름이 제가 잠깐 여기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경남 아파트 있잖아요. 경남 아너스빌. 아, 예. 얘네들 32평이 네. 지금 5억 1,000, 5억 1,50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아파트가 성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억 정도 호가 형성이 네.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억 1,000 정도 더 비싸게 더 준다고 하면 송도역 역세권에 뭐 신축 아파트를 뭐 1억 초반만 주면 1억 1,000만 원만 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고 기대를 해서 이제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요즘 추가 분담금 얘기 들어보셨죠? 아, 예, 예. 진짜 몇 억이야, 몇 억. 그러면 이 청학동의 그 성호 아파트를 예를 들어 지금 호가 4억이란 말이에요. 네. 이 4억에다가 뭐 3, 4억을 더 해가지고 어차피 신축 아파트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거주하시게 되는 건데 네. 뭐 이 아파트가 그렇게 내가 몇 억까지 투자하면서 그렇게 할 계제가 될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청학역이 생긴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 보시면 조금 우리 아파트 아래쪽으로 보면 연수역에서 물론 우리 아파트보다는 지금 현재 연수역이나 송도역에 더 가깝긴 한데 이 연수역에 있는 태평동 여기 태평 무슨 아파트죠? 여기가 월드 메리디앙 있잖아요. 예. 요 월드 메리디앙이 올해 지금 이제 이번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 타입에 걸쳐서 미분양이에요. 아. 미달이야, 미달.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새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일반 분양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아직도 내년까지는 초과 공급에 대한 이 공급의 압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축도 아니라 앞으로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 생긴다는 그런 호재 갖고 여기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돈 좀 어차피 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송도역 바로 앞에 있는 뭐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훨씬 좋아 보이는 거고요. 네. 아니면 좀 장래성을 오히려 좀 더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 사업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 원인 지역 있잖아요. 예, 예. 원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두 개의 노선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더블 역세권에 여기에 대동 아파트 이런 것들 보면 초중고들 같이 앞에 껴 있고 네. 사업성도 아마 성호 아파트나 뭐 거의 비등비등 할 거예요. 금액도 28평에 한 4억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금액도 정도 비슷할 것 같고 해서 네. 요 대동 아파트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역적으로 아까 인천 시청 예. 시청 쪽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시청 쪽이 훨씬 더 좋은 입지예요. 그래서 시청 쪽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하나 간석동 현대 홈타운이라고 해서 네네. 여기가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네네. 이게 한 2000, 아니. 시청자님. 2003년도인데 네네. 옆에 힐스테이트라고 새로 신축이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가 괜찮다고요, 더. 네. 하시려고 하면 그런 좀 지금보다, 그러니까 재건축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예. 신축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요. 더 상위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내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이렇게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선 보셨던 아파트, 이 구축 아파트의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지금 그 금액으로 매수하는 건 조금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새로운 입지의 좀 신축 아파트로 보시고 또 결정하시기 전에 어려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한 1억 초반대로요. 네. 네네. 재개발 될 만한 지역을 좀 추천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네. 보신 지역이 조금 있을까요? 여기저기 좀 봤는데, 네. 이미 선정이 된 곳들은 제 돈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다가, 전문가님 좀 조언 좀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미 네. 선정된 곳은 금액이 너무 높아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은 좀 한정적이고 그래서 네. 어디다가 좀 투자해 보면 좋을지 1억 원대의 네. 투자처가 있을지 한번 소장님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네. 1억 원으로 이제 재개발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건데, 네네. 일단 지역적으로 서울 재개발 투자는 사실 시청자님이 결정을 잘 하신 게 지금 투자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네. 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초기 어떤 지역 선정보다는 지금의 선정된 곳들의 다음 단계, 즉 입주를 위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정도를 할 수 있는 지금 투자 금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점이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알맞은 시기인 건 분명한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금액적으로도 여기저기 좀 상당히 많이 뭐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닌데 소액 투자로 네, 해서 맞아요. 네네. 또 전망인대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네. 앞으로 서울 뭐 어찌 됐든 재개발 투자라는 게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유리한 요인이 형성돼 있는 곳을 먼저 가서 선점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누가 뭐래도 서울의 앞으로의 집값은 일자리가 좌우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일자리, 업무타운 뭐 다 좋은데 그냥 서울의 3대 일자리라고 하면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 건데 광화문을 끼고 있는 도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여의도를 끼고 있는 이제 영등포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이 되겠죠. 네. 그런데 영등포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중점 개발 계획하고 뭐 서울 서남권 대개조라고 해서 정말 그럴싸하게 해서 굉장히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 서울시 개발 정책하고도 맞물리게 되면서 네네. 기존에 지금 여의도라는 대규모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더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네. 일자리가 기존에도 엄청 아주 탄탄한 일자리들이 받쳐주고 있는 곳이에요. 아, 네. 거기에 서울시의 개발 계획과도 지금 중첩이 되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 가능성으로는 상당히 높다라는 소리인 거고, 네.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일자리도 엄청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서울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지금 큰 요인은 누가 뭐래도 지하철역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영등포구에서 지하철역이 없던 곳에 새로 생기는 곳이 있어요. 아, 네. 그게 바로 그렇지 이제 않아도-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네네. 저쪽에 안산부터 광명,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거쳐서 그 영등포 거쳐서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여의도 거치면서. 아, 네네. 그게 신안산선인데
네. 그 신안산선에 새로운 역이 생기는 곳이 여기 대림 사거리역이에요. 아, 네. 지금 이제 대림 성모병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네네. 이 영등포구 대림동 쪽에 새로 이제 신설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아파트 뭐 나중에 장래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측면으로 봐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그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2개나 있단 말이에요, 병원이. 아, 네. 그러면서 없던 곳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게 되니까 네. 집중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바로 오른쪽에는 또 용산 민족공원이니 상암공원이니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 최고의 공원이라고 했던 이제 보라매 공원이 또 자리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그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모자랐던 건 딱 지하철역과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였는데 이쪽 네. 지역 자체가 지금 지난 4월 16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아, 네. 서울시에서 이제 역세권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아, 네네. 거기 자료에 보면 설명회 자료에 보면 이 대림 사거리를 지금 역세권 활성화 계획 사업 계획 그 사업 계획을 조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획을 꾸미고 있는 그 대상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거기 영등포가요? 네네, 요 대림 사거리 네. 여기. 아, 그 요 근처가. 사거리 여기 있는 데가요? 네네. 아. 그러면서 이쪽에 사실 노후도 자체가 뭐 8, 9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이 블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자체도 이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조금 있으면 동의서 걷고 난리 날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 일단 지역적인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서울시의 중점적인 어떻게 주택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게 일자리인데 그 3대 일자리 권역 내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지하철역도 생기고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계획이 돼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니까 아, 네.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뭐 1억 원 초반대로 해서 네네.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 네. 개별적으로 찾기가 힘드시면 1:1 상담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 네. 아무튼 또 아니면 실제 임장을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제가 뭐 방송 보고 그쪽으로 한번 갔었는데. 네네. 네. 정확히 거기는 아닌데요. 네네. 그 영등포 그 신풍역 있는 근처에서 뭐 이렇게 병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부동산이 가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돈으로는 좀 사기가 힘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영등포 구역 지구들이요. 그러니까 영등포 네. 지역 내에 네. 지금 개발의 붐이 엄청 붑니다. 뭐 신길 뉴타운이 뭐 아. 그렇게 쫙 먼저 가치를 내뿜고 쭉 달리다 보니까 네. 그때 해지되었던 지역들, 그다음에 그 주변의 지역들이 또 영등포 자체가 종로랑 영등포가 서울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잖아요. 네네. 종로는 세운상가부터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영등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오래된 것만큼 지금 곳곳이 다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물건도 별로 없고 네. 있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비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임장 개별 뭐 상담 잡아가지고 가야 되나요, 전문가님한테? 글쎄 개별적으로 임장하시는 게 좋긴 한데 물건 찾기가 용이치 않을 거거든요. 못 찾겠더라고요. 1:1 상담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지역 네네. 분석하면서 물건 자체도 좀 찍어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면서 또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88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이에요. 고덕동의 샘터공원 옆에 신축 다세대 주택 하나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룸과 쓰리룸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좀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신축 다세대를 좀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샘터공원 쪽에는 지금 고덕동 여기 샘터공원인데 요 좌우측이 뭐 어느 쪽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일단은 샘터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주변 지역이신 것 같아요. 이쪽 지역과 이제 이쪽 지역이 되는데 어찌됐든 똑같습니다. 조건 자체는. 근데 그냥 뭐 역도 생기고 하니까 이 지역을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지역 자체는 뭐 좌측도 그렇고 우측도 그렇고 이 샘터공원 주변으로 해서는요. 여기는 이제 일종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토지의 용도상 일종 주거 지역이라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종상향이 필요한데 이 종상향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뭐 요원한 일이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뭐 고급화 시키면서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사실 뭐 쉬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9호선이 이렇게 이제 연장이 되게 되면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가 요 위쪽에 보면은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있고요. 고덕 비즈밸리가 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강남 접근성 자체가 좀 양호한 곳이 되면서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일종 주거 지역의 특성상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단독 다가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 이렇게 임대 수익을 원하면서 즉 임대 수익을 받아가면서 나중에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추구하는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또 실제 거주하고 계시고 있는 지역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분들 당연히 임대 수익과 토지 가격 상승을 해갖고 월에 따박따박 나오는 임대 수익은 내가 제2의 월급으로 치환을 할 거고 개발의 압력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제2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런 곳들을 많이 선호하고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번이고 재개발하려고 추진했다가 무산되고 이랬던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뭐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개발이 쉽게 될까요? 지금 시청자님의 고민을 보면 이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룸이냐 쓰리룸이냐를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고 이런 곳에는요, 대지 지분보다는 집의 형태가 더 중요한데 투룸이냐 쓰리룸이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룸이 훨씬 좀 잘 나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투룸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땐 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저는 반대예요. 개발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은 다른 지역이 훨씬 좋아. 아까 뭐 이 앞에 전화 주셨던 분처럼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들이 훨씬 재개발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십사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를 놓으실 거라면 투룸에 대해 찬성 의견 드렸지만 개발을 바라보신다면 우선 매수 자체를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이야기 나눠보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사실 서울 재개발 시장 지금 뭐 돛대기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정적인데 이렇게 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1:1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나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하는 모든 이야기 좀 터놓고 포트폴리오를 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놓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 좋은 5월이죠.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